자, 저희가 지난달 14일 이 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이른바 처음으로 이 피해자의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9일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저 그런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또다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우리 유족께서 다시 한번 많은 내용들을 저희를 통해서 공개해 주십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사건 당일 상황 어땠는지 고인 은총 씨 어머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도 한 5시 40분 정도에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애기 같은 목소리를 살려주세요 작업하게 막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새벽에 누가 애기가 장난을 하나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살려줬더니 이건 작업한 상황이구나. 내가 이제 속옷바람으로 나갔죠. 나가보니까 서서 딸은 걔를 막고 있고 걔는 칼을 들고 계속 우리 딸을 찌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숙녀가. 그 할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우리 처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또 돌아보는데 누워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다리 쫙 뻗고 그래서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제가 찌르는구나. 찌르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이 사건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 밖에서 살려달라는 딸의 외침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흉기에 찔리십니다. 근데 그때 손녀가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오려고 해요. 이 친정어머님은 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손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아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딸의 그 비명소리, 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는 은총 씨의 이름만 공개하고 얼굴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시 이 사건이 7월 17일 새벽 5시 54분쯤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인이 된 은총 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은총 씨가 나오기만을 전 남자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은총 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걸 듣고 나온 은총 씨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딸의 전 남친 손을 붙잡고 밀쳤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총 씨의 어머니도 손가락과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총 씨의 어린 딸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은총 씨의 어머니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돌아섰고 그 틈에 은총 씨가 흉기로 찔렸고 결국 숨진 겁니다. 이 은총 씨의 전 남친은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일주일 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는 네.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사귀고 좀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낌새가 충분히 좀 예감이 될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2022년 6월 운동동호회로 이제 처음 만났고 또 다른 동호회도 은총 씨를 따라서 이 가해자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이제 뭐 무작정 찾아서 기다리는 일, 이게 우리가 스토킹 관련해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유형화돼 있는, 그리고 원래 이제 보험회사에 은총 씨가 일하고 있었는데 직장도 본인도 따라 옮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SNS에 은총 씨가 과거 이제 전 남자친구의 사진들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지워도 이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관련 업무 때문에 이제 이 연애는 비공개로 하자고 처음부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옛날 남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왜 나는 왜 연애 공개 안 해주냐 이러면서 심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은총 씨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자면서 뭐 혼자 뭐 계획까지 막 세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행이 이어졌는데 2월 달에는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3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5월 중순에는 은총 씨하고 차 안에 대화 나누다가 이제 은총 씨가 정말 헤어져 달라,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본인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은총 씨 팔을 또 집중적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 사전에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발 사정하면서 제발 나랑 좀 헤어져.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은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또 협박을 했다는 거죠. 주변 분들한테 고인은 수차례 정말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은총 씨가 생전에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지난주에 정리를 원래 하자고 했었고 계속 매달렸고 계속 찾아왔고 처음 만날 때부터 난 절대 오픈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만났는데 그거가 계속 괴롭히는 거야.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더 괴롭히더라고 나를. 그렇다고 어떻게 계속 만나냐고 그 마음으로. 야, 오빠 카톡으로 근데 날 괴롭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극과 극이거든 오빠 진짜로. 졸변하면 피를 말라. 내가 너무 카톡이 괴로워서 채팅방을 한 진짜 수백 번 나갔어. 방에서도 카톡방을. 자, 지난 5월 헤어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좀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 정말 집착이 너무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뭐 이건 다른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집착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시청자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뭐 어떤 SNS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 이 남자가 이 은총 씨와 같이 있었던 그 사진을 저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잖아요. 아니 헤어졌는데 저게 왜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건데 6월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남자가 이 은총 씨 출근하는데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자동차를 카 체이싱 하듯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난폭 운전으로. 그러니까 난폭 운전으로 따라오면 어떡하겠어요. 스토킹을 당연히 신고하겠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야. 뭐 지금 속도가 저렇게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저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고 뒤에서 이렇게 백밀러로 보면 저 정도면 저게 블랙박스에 찍혀있지 바로 뒤에 근접해서 붙어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딱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그 스토킹 신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그 신고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 앞으로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딱 신고 받아서 잡혀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죠.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4시간 만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석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으로 받는데 두 가지예요. 이게 통신하지 마, 100m 접근하지 마.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자기의 행동을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 가족들한테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일단 이 남성이나 남성 가족 모두 어떤 미안하다는 연락이나 반성의 표시는 없다고 유가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은총 씨의 장례식 날 이 남성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방관했다고 하고요. 당시 전 남친이 자해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족들이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애랑 얘기를 하라면서 또 다른 자녀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은 자녀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선 그냥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현재 이 남성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 매번 반성문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또 관대로 정말 한없이 자애로운 재판부를 만나서 이 자식이 반성문도 내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 유가족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은총 씨 사촌 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 타당한 죄명에 타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의 보복살인이라는 건 범인이 얘한테 억하심정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못 참겠고 얘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도 못 참겠어서 죽이는 건 보복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복인 건데 이 애가 보복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보복이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정말 이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처분을 받기 위함인데 네. 벌써 이런 걱정부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살인죄하고 보복 살인죄는 형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보복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복 살인죄는 형의 하한이 10년이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 사형, 살인죄가 5년 이상 무기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복 살인이 되려면 신고나 뭐 검찰에 대한 진술, 수사기관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것 때문에 그런 억한 심정의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보복살인이라 일단 일반 살인으로. 백 변호사님 그럼 쉽게 좀 여쭤볼게요. 네. 무기징역 나오기 힘든 겁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제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일반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죄질이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죄명이 단순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족분들께 좀 안타깝지만 죄명에는 너무 크게 집착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마지막에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은총 씨와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전국에. 예? 네. 정말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참 재수없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조만간 또 이런 일 전해드릴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헤어지고 나서 이별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왕왕 우리 소식이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동생이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또 이 엄마가 없어지는 날부터 이 아이는 또 혼자서 엄마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은총 씨의 어머니께서도 제가 상처난 손을 봤는데 손가락부터 팔까지 다 칼에 정말 이렇게 베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을 잊으시고 은총 씨와 그 손녀 걱정만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때 온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법은 완전히 피해자 중심적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유족분들은 현재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탄원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 많이 좀 보태주십시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